변호사님, 네. 금요일에는 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과연 또 어떻게 나오나 뭐 다른 여론조사도 또 하도 많고 저 인천 계양을만 보더라도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4%까지 접근했다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면 15%가 16%또 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 네.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혼란스럽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예. 조사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얼만큼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정성도 같은 중요하죠. 기업도 대우로 네. 보고 중소 소기업 보고 다른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론조사하는 기관의 공정성 예. 그것도 큽니다. 문항 작성을 완전히 다르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예.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갤럽은 그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예. 신뢰를 가장 그렇죠. 많이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예. 늘 금요일 되면은 언론이나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게 이거 생각하고 있죠. 목을 빼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3%가 올라갔고 37. 민주당은 4%가 빠져갖고 29%입니다. 그러니까 8% 차가 났어요. 예.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3 예.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판세가 또 뒤집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에 그 주제로 삼았던 예. 이종섭 대사나 의정 문제, 그다음 황상무 수석 문제 이런 걸로 이 전국이 사실 이게 뭐 국민들이 여론조사 바로 할 때 그 예.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당뇨병 아시죠? 예. 당뇨병의 공복 혈당이보다도 3개월간의 당화 혈색소가 당뇨를 결정하는데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처럼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여론조사 당시에 상당히 기분 나쁘면 그게 아니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도 네. 그 당시에 무슨 그 이슈로 기분 나쁘면 여론조사 오면 그거 기분 나쁜 그대로 대답한다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사태가 이제 가라앉고 나면은 마치 그 화산재가 점 가라앉고 나면 또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3개월간의 당화 혈색소가 딱 나오면은 본 마음이 본래의 어떤 지향이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아까 37대 29 예.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그 화제가 진화되고 그냥 평상심을 찾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종섭 대사도 이번에 이제 예. 완전히 사퇴를 해버리고 또 의정 대란 문제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한다면은 완전히 예. 판세는 뒤집어지는 건 아니겠나. 그러니까요. 그런 네.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 지금 이 정당 지지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혹시 궁금해 할까 봐서 조국 혁신당은 12%입니다. 네. 아주 돌풍입니다. 거기는 뭐 6%에서 7, 8, 12 이렇게 지금 네. 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네. 조국 혁신당이 3월 3일 날 창당을 안 했습니다. 네. 개신당은 3%, 나머지 정당들은 1%고요. 또 하나 이 정부 지원론 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네. 또 정부 견제론 야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당이 많이 당선, 그런 게 정부 지원이 40, 네.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49입니다. 네. 9% 차가 났는데 아무래도 견제론이 늘 높습니다. 아, 그렇죠. 예, 중간 평가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여당 지원론이 36, 네. 야당 지원론이 견제론이죠. 야당이 다수 당선, 정부 견제론이 51, 15% 차이가 났는데 이것도 9%로 줄었어요. 예. 이것도 좀 예.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고 교수님 항상 좋아하시는 말씀 추세. 예, 이 선거 전에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추세냐, 지금 낮더라도 예. 그게 떨어지는 추세냐, 골든 크로스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가 예. 맞느냐, 공복 혈당이 맞느냐, 예.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이게 원래의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어떤 특정 이슈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당뇨 제기 전날 뭐 사탕을 많이 먹어 가지고 그 공복 혈당이 팍 나온 거 이거는 당뇨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원래대로 지금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분은 그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그 영향 하에 놓여 있고 의정 그 해결을 갖다가 국민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다.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는 반전은 못하고 그렇지만 추세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종석 황상무 문제도 이제 거의 해결 그렇죠. 단계 뭐 네. 해결이 됐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사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대파. 근데 지금 물가가 아주 안정이 된 모양이에요. 예. 물가가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 수입도 그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야채류도 많이 들여오고 네. 하면서 물가가 뚝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그런 그 분위기도 좋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이 어떻게 변하고 예, 있는지. 예. 이번에 보면은 서울은 3주 전에는 45대 24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서울에서 거의 이제 서울 48개 예. 선거구에서 아무리 못해도 과반이다. 반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낙관론을 가졌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나면서 30대 32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 예. 그런데 황상무 사퇴하고 예. 이종섭 들어오고 하면서 39대 26으로 다시 예.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30에서 39로 9%가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 주에는 1%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이 40 지지 그리고 민주당은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지금 여론이 많이 반전이 되고 있구나. 그러네요. 예. 이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충청도가 예. 아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이 예. 망했었죠. 망했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 31대 43이었습니다. 31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1이고 예, 예, 예. 민주당이 43. 뭐 그때 15%가 떨어졌던가요? 그 전주에 국민의힘은 48이 있어 31로 떨어졌어요. 17이 떨어졌었죠. 민주당은 24에서 43이 됐으니까 19%가 예, 예.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이 46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31에서 46이 됐으면 5가 15%가 또 올라갔고. 올랐고 민주당은 43에서 22로 또 19%가 원래 3주 전으로 이제 회귀한 거죠. 결국 거의. 회귀해버렸습니다. 예,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의 민심이 이렇게 출렁이나 충청권은 원래 좀 그러니까 진등하다고 했죠. 더디게 반응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겠죠. 예. 이전해버리겠다. 예. 그리고 국회 그 자리에는 여의도에 아주 금융허브를 만들도록 이렇게 고도 제한을 다 예. 풀겠다. 이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그거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예. 너무 좀 그게 플렉츄에이션 예. 그러니까 진폭이 좀 너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정확한 여론조사인가 표본에 뭔가 문제 있는가 그럴 정도로 그 아주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뭐 똑같지는 않지만 3주 전보다 거의 근접했어요. 예. 이런 걸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 당화혈색소 이야기 또 하는데 이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온 거예요.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주에 31, 43 국민의힘 이건 이거는 맞죠. 뭔가 여론조사에 허점이 있든지 예.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종섭 대사 문제나 이게 충청권 분들이 특별히 이종섭 대사 문제에 그렇게 실망을 하고 그는 예측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조그만 이슈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흔들린 거지 이게 추세 예. 그다음 이게 원래의 표심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멀었지 않는가 지난주 여론조사가 오히려 어쨌든 예. 충청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예.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사실은 경기도는 아무리 해도 경기 그건 안 인천은 되죠. 쉽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의 경우도 예.
이 인천 경기 예. 국민의힘 33, 민주 30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네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경기 인천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예. 각 지역에서는 현역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지역은 또 지역대로의 그러한 정서라는 게 있지 정서가 않습니까? 있죠. 예. 당 그러니까 전체보다도. 신인들이 가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부분 예. 출마를 하니까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세를 뒤집고 서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로 경기도로 그렇죠. 예. 옮겨 붙고 서울 적경 지역 뭐 이런 거에 옮겨 보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그동안 보수 우파 쪽에서 너무 기가 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유튜브만 하더라도 기분이 안 나는지 거의 뭐 조회가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런데 화이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난 것 아니다. 그리고- 반전은 예. 얼마든지 반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뭐 이해찬 전 대표 말도 했지만은 너무 기고만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180석 200석 차차.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고 예. 거부권 행사 무력화시킬 수 있고 마치 지금 선거가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는데도 거의 뭐 압승을 한 마냥 압승은 좋은데 예.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이든 또 이재명이든 정부 전복이 이번 총선에 네. 무슨 가장 목표나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선이 끝나면 정부 전복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요. 조국은 레임덕이 아니고 대대덕 대대덕 만들겠다 오리로 그랬죠.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두 거물이죠. 예. 두 사람 다 법조인입니다. 한 사람 변호사고 한 사람 법대 교수인 사람들이 비법적, 초법적 발언을 갖다가 초헌법적입니다. 예,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뭐 총선 전국에서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금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면서 변호사고 한 사람은 서울법대를 교수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쏟아냈던 사람이 어떤 자기 정치적 목적 둘 다 또 사법 리스크가 다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이 검찰 독재 운운 윤석열 독재 운운 하면서 어떤 정권을 갖다가 이번에 뭐 아마 총선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은 대선을 고치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대선 예, 고치려야죠. 그 정도로 볼 때 본인들은 그 정치적 공세고 윤석열에 대한 어떤 비난 이거라 하지만 일반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하죠. 아니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의 거친 말투, 그다음 초법적인 말투를 써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있죠. 이번에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껴서 네. 총결집을 뭐 백석이 되니 많이 한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여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주의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도 좀 속으로는 엄청나게 웃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돌아다니는 그 예.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기고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본인은 숨기려고 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그 기고만장하고 만면에 웃음을 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있죠. 자기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더라도 자기는 지금 그 범죄자로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고 이러면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은 진짜 200석 할지 몰라요. 아니 이 대장동 재판에 예. 판사가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당연히 나가야죠. 하는데 검사가 예. 정치검사들이 자기 발목 잡으려고 나오라고 한다는데 근데 판사가 나오라 그랬지 검사가 나오라 했습니까? 검사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요. 피고인 앞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 그 날짜 이런 거는 있죠. 피고인하고 재판부가 타협을 해야 돼. 그렇게 되는 내가 그날 제사에 있으니까 못 나가고 예. 그날 뭐 야유회 있으니까 못 못 나가고 나간다. 친척 결혼식에 못 나가고 그걸 안 해주면 전 독재야. 예. 판사 검사 독재. 검찰이 소환하는 날도 예. 아니 내가 그날 뭐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못 나가고 그거 아니면 전 독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 중에 검찰 법원 소환 받고 예?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 못 안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불불 떠면서 그러니까요. 나가죠. 뭐 그것도 밉보일까봐.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제1야당 예. 대표 지금 총선 판세 돌아가는 거 보면 알지. 그러니까 판사가 너 정신 차려. 나중에 탄핵시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게 정치
지금 탄압이라 여론에- 그러고 여론에 여론이 국민들이 말은 안 해도 있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판세를 보면은 야당이 조금 좋아지니까 예. 오만하는 거. 그 이전에는 또 좀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이 조금 조금 뭐 그냥 예.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참 현명해요. 아유 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예. 판단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큰 어떤 의석차 없이 황금 분할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주지 않겠나. 저는. 누구도 그 힘을 다 못 쓰도록. 예, 그리고 그렇지 않겠나. 이번에 지금 아까 정권 심판론, 정권 뭐 안정론 예.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전국은 있죠. 정권 심판론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야당이 워낙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다 실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국이 잘못되고 이걸 대통령만으로,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거대하면은 예. 뭐가 잘못됐을 때 전부 다 정권 심판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 그 뭐 레임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레임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은 그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이 주기가 같아가지고 이 대통령이 하면 이 그 여당이 압승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중간 선거에서 실패해가지고 레임덕이 되는데 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레임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주책에 예. 180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 야당이 프레임을 예.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다 이런 이 프레임을 몰고 가 버리니까 정권 심판론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그 우리 전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예. 결국 야당이 역할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기들 말은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옛날 군사 독재 같으면 완전히 대통령 마음대로 하니까 독재하지만은 지금은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진행돼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의회가 영국 내각제 의회만큼 권한이 커져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 걸 전부 다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정말 그 야당이 프레임을 갖다가 그래 짠 거지. 우리 국민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프레임은 있죠. 지금 전국은 야당 책임 반, 윤석열 대통령 책임 반이지 누구 책임이 더 크고 적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국 흐름이 판세가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뒤집어져 예. 가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도 아는 거죠. 말씀을 드려도 네. 될 것 같습니다.